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오락가락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서서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영상 16도입니다. 봄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양쪽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기온이 높아서 다육이들이 잠을 자려 가다가도 다시 깨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럴 때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이 친구들이 뿌리가 이 수면기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물을 흡수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하게 주기보다는 적당하게 잎을 만져 가지고 잎이 말랑말랑 거릴 때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여름에 좀 키우기가 쉽지 않은 희귀식물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을 시작과 함께 분갈이를 전체적으로 해주면서 여름에 문제가 됐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참 실망을 많이 했었던 그런 다육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물을 2회 정도 주었는데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한 달 정도 방치를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번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조금씩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참 풍성했던 그런 얼굴인데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오는 잎들이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 물을 굶겼다가 오늘 얘 잎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잎을 보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준 상태입니다. 물을 줄 때는 거의 물을 일반 국민이처럼 주면 안 되고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조리기 하나 정도의 양을 주었으니까 물의 양이 적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성장기에 접어드는 그런 정도의 물의 양을 줬고요.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과 다른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희귀식물이지만 방울복랑금보다 더 빠르게 뿌리가 성장을 하고 회복기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2차 물주기는 방울복랑금 영상을 찍고 나서 또 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도 겨울에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방울복랑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종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이 회복이 더디다 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잎이 다 펴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결국은 뿌리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물을 줘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2차 관수는 최대한 늦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뿌리 화분 속에 흙이 바짝 말라 가지고 실뿌리가 나오면서 2차 관수 때 한 달 후 물을 줬을 때 물의 반응을 더 빨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도 꽤 안정적으로 물을 주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뿌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거의 앙상한 줄기만 남았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본 겁니다. 이 정말 지금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거의 이 친구처럼 앙상한 줄기만 나오다가 잎이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였는데 잎이 커지면서 빼곡히 이렇게 차는,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처참히 무너져 가지고 거의 줄기만 살린 정도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힘든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줄기만 살린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몇 년을 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름을 난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여름은 한번 힘들어했던 여름보다는 견디기가 쉽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을 구입해 가지고 그 해 여름만 잘 넘긴다 그러면 또 아주 오랫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겨울에 동용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지금 시기부터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월부터 서서히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아직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분갈이를 할 때는 최대한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흙만 채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괜히 뿌리 건드려 가지고 몸살을 하는 경우 오히려 안함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방울복랑금을 구입하는 것도 구입해서 또 분갈이 하는 것도 꽤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런 예쁜 방울복랑금 하나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최소 한 3시간 정도는 돼야 이 친구들이 냉해를 입지를 않고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워낙 이 추위에 강한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의 햇살이 있어야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햇살이 강한 햇살보다는 약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아주는 게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 햇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에 놓고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전체적으로 다육이 키우기가 참 기온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물 맞추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육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아는지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